여기는 동네앞 사과대추나무 농원인데요. 지날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겨울철에 아주 강전정은 하는데 순치기도 않고 숨막기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매년 지나다 보면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사과대추나무 농사를 짓는지 아니면 나무 농사를 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유성소 조능서입니다. 저 주변에서 사과추나무에 열매가 거의 안 열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그런 상황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사과추나무는 다른 과일나무에 비해서 아주 키우기 쉬운 나무입니다. 기본적인 원칙만 알고 있으면 아주 많은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모르고 계시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이 원칙은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되겠습니다. 이 원칙 세 가지만 지키신다면 열매가 안 달릴래야 안 달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들은 모두 전정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많이 열린 열매들을 수확시까지 온전히 그리고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원칙 세 가지를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3+3 법칙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법칙을 적용하시면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 가지순의 끝순을 막아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적심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지순이라고 하면은 이 주지에서 금년에 새로 나온 이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가지순의 끝순을 이렇게 막아줌으로써 이 가지순이 앞으로 계속 커가는 그런 영양생장을 중단하고 이 옆에 있는 측지 그리고 측지에서 나온 이 열매가지 2차 측지에서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도록 하는 그런 생식 성장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 상태로 이 가지순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 힘이 이 앞으로 커가는데 다 몰리겠죠. 그래서 이 영양분이 이쪽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순의 끝순을 막아주게 됩니다. 특히 상당 가지의 경우 적심을 해주지 않으면 정부 우세성에 의해서 엄청 뻗어 올라가면서 양분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단에 있는 가지들의 열매가 별로 맺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히 상당 가지들은 적심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리고 머리를 너무 들고 있는 경우 유인추를 달아서 머리를 숙이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적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 가지순에서 나온 측지를 5개 내지 6개 남기고 적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측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남겼죠. 이건 수세가 약해서 5개를 남겼고요. 이쪽에 보시면 좀 두꺼운 가지순이 있습니다. 가지순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6개를 남겼습니다.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5, 6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끝순을 막아줬습니다. 측지 숫자를 카운트할 때 이렇게 측지에서 나온 이 열매순이 있는 경우, 열매를 달고 있는 이런 열매순이 있는 경우를 정식 측지로 보는데요. 이런 정식 측지 기준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식 측지가 아닙니다. 이건 열매순 비슷한 건데요. 이런 것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그냥 어떤가 보려고 한번 놔둬봤습니다. 2차 적심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는데요. 1차 적심은 이렇게 가지순 끝을 막아주는 거였었죠. 하지만 2차 적심은 이 가지순에서 나온 측지의 끝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 측지도 가만히 두면 엄청 이렇게 커 나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커 나가게 되면 안에 있는 이 열매를 달고 있는 열매순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또 꽃이 피고 결실이 오는데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을 막아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모든 측지 끝을 막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측지가 너무 왕성하게 자라서 이 측지에서 나온 열매순들의 숫자가 10개를 넘어간 경우 그때는 2차 적심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개를 넘어간 경우 그리고 계속 성장해 가는 경우 8개나 9개 정도 이 열매순을 남기고 적심을 2차 적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측지를 보시면 측지에서 나온 열매순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5, 6, 7개네요. 7개가 나오고 끝이 멎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2차 적심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순치기가 되겠는데요. 순치기란 5월 중순경이면 이 주지에서 수많은 가지순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될 건데요. 그때 이렇게 튼실하고 방향성이 좋은 가지순만 남기고 나머지 빈약한 가지들은 제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왜 순치기를 해야 할까요? 순치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과추나무의 특성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과추나무는 이 튼실한 가지에서는 열매가 많이 맺히고요. 또 빈약한 가지에서는 열매가 아주 적게 맺힙니다. 그래서 빈약한 가지를 제거를 해서 그 에너지를 이 튼실한 가지에 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추나무는 햇볕을 잘 받지 못하면 결실을 거의 못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한 가지 중에 빈약한 가지를 제거를 해서 햇볕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순치기 하는 시즌이 아니라 순치는 모습을 시연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순치기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지순이 굵은 가지순 위주로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굵은 가지순을 남겨놔야지 열매가 많이 열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그런 가지순을 남겨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남겨놨습니다. 세 번째는 바깥쪽에 있는 가지순들은 이렇게 남겨두고 안쪽에 있는 가지순들은 제거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가지순들은 위에 있는 가지의 그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햇볕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가지순은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안쪽에는 가지순들이 거의 없죠. 텅 비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가지순 밑에 있는 꽃을 달고 있는 열매순, 그러니까 이 주지에서 직접 나온 이런 열매순은 제거한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열매순에 달린 열매는 초기에는 붙어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런 열매순은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단에 있는 가지순은 나갈 수 있는 방향만 있으면 가급적 많이 남겨둔다입니다. 왜냐하면 상단은 아주 수세가 세서 열매가 아주 많이 맺힙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방향만 있다면 가급적 많은 가지를 남겨두는 게 수확량 확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세 번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동계전정 시 강전정을 한다입니다. 사과추나무는 기존의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당해년도에 새로 올라온 새 가지순에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따라서 새 순이 왕성하게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강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강전정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 나무는 금년으로 5년 차를 맞이하는 나무가 되겠는데요. 수형이 거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기존에 있었던 주지 부분이고요. 이게 금년에 새로 나온 가지순입니다. 금년에 동계 전정을 할 때 이 새로 나온 가지순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제거하면 이 가지순 뒤에 있는 눈에서 새로운 가지순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유목의 경우에도 동계 전정을 할 때 강전정을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는 금년에 심은 1년차 사과추 나무인데요. 동계 전정을 할 때 이렇게 하단 부분은 약 한 3마디 정도 놓고 커트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은 약 한 2마디 정도 놓고 전지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단 부분은 1마디 정도 남기고 커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년차 사과추 나무의 동계 전정은 어떻게 해갈까요? 강전정을 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단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주지로 키울 이 가지의 길이를 좀 길게 빼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한 5마디 정도 하단엔 남기고요. 중간 정도는 한 서너 마디 정도 남기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단 부분은 약 한 2마디 정도 남기고 커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주지의 길이를 조금씩 늘려가면은 4년 정도 되면은 이 수형이 완성되겠습니다. 이 수형이 완성됐을 때 이 주지의 길이는 한 80cm에서 1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차 수형이 완성됐을 때 하단 가지는 길게 뻗어나오고 또 상단 가지는 짧아서 전체적인 모양이 이 삼각뿔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과추 나무 키우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할 3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과추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이 3가지 원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원칙만 적용해서 사과추 나무를 키운다면 이 사과추 나무에 엄청 많은 열매가 달릴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까지는 사과대추 나무에 열매를 많이 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달린 열매를 어떻게 하면 수확시까지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도 높고 품질 좋은 사과대추를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 세 가지만 간추려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슘 연면시비입니다. 칼슘을 연면시비해 주면 크고 당도 높은 그리고 탱글탱글한 사과대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요. 칼슘을 연면시비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칼슘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대추가 물렁해지는 연부가 현상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사용 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부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과대추 나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낙과 현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칼슘은 기본적으로 식물 생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양분입니다.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과 함께 5대 영양소로 분류가 됩니다. 칼슘은 식물체의 세포벽을 강화시켜서 과실을 단단하게 해주고요. 또 과실의 비대와 당도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제가 볼 때 칼슘 연면시비는 투자한 노력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칼슘은 7월 중순경부터 2, 3회 연면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물주기입니다. 평범한 내용같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람도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사과대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물을 공급해 줬을 때 사과대추 나무의 생육도 좋아지고 사과대추의 당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과대추 나무에 물을 거의 안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은 열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을 규칙적으로 주면은 열과 방지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주기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생육기간 동안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물주기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사과대추 나무는 병충해에 그렇게 취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는 피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2번 정도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합해서 살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버렸는데요. 병충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병충해 방제에 관한 영상을 댓글란 상단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이순찬 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